컬처 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바로 문화의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더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종영후에도 가라앉지 않는 흑백 요리사 열풍, 다채롭고 재미있는 댄스 챌린지의 유행, 그리고 뮤지컬 애니로 돌아온 삼둥이 아빠 배우 송일국 씨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작가 탑5 알아볼게요. 화제의 요리 경쟁 프로그램이죠. 이 흑백 요리사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 인기 덕분일까요? 벌써 시즌2 제작도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출연자들의 식당은 몇 초 만에 예약이 마감되는가 하면 다양한 패러디 열풍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을 사로잡은 흑백 요리사의 인기 비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공개 기간 줄곧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1위 자리를 지켰던 흑백 요리사. 지난주 화려한 막을 내렸지만 열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부터 유명 개그맨까지 너도 나도 패러디에 동참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면이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고루 익지 않았다는 뜻이죠. 개별 출연진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의 7년 전 모습이 담긴 저희 YTN 영상도 알고리즘을 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연진 식당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들을 따로 모아 소개해온 한 예약 애플리케이션은 대기자가 몰리며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 출연 이후 식당들 예약 수가 평균적으로 1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흑백 요리사 보고 아기가 이제 그 셰프님을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 해서 도착 시간은 7시 15분 정도였고요. 네, 왔을 때 다른 분들도 계셨고. 이 같은 인기 배경으로는 넷플릭스 지원 아래 이뤄진 차별화된 제작 환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을 비롯해 업계 최강자들을 모은 섭외력부터 백인 경쟁, 백인 심사 등 대규모 볼거리를 자랑한 건 물론 요리사 백인을 모시고 서바이벌을 진행한 것 자체가 넷플릭스 플랫폼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라고. 기존 예능에서 익숙한 상황 자막이나 인위적인 캐릭터 연출을 자제하고 음식만큼은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담아내며 요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예능 캐릭터도 아니고 요리만 열심히 하면 빛나게 되는 프로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큰 틀에서는 흑수저 대 백수저라는 다소 자극적인 구도를 내걸었지만 모두가 자기 증명에 최선을 다하고 승부 뒤에는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거나 존경으로 답하는 모습이 선정적인 콘텐츠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니까 뭐 수긍을 했다고 생각하고 더 정진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5년 동안 학생들의 밥을 책임진 급식 조리사처럼 친근한 요리사들의 숨은 실력이 감동을 더했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단순한 예능보다는 드라마에 가까웠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상 맛있고 이제 감사하다고 항상 건강하세요 하고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준 적이 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 날라 그랬어요. 쿡방의 귀환, 요식업의 부활. 관련 업계의 기대감 섞인 전망이 흑백 요리사 열풍을 타고 현실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SNS를 강타했던 댄스 챌린지 중 하나죠. 요즘 이렇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쇼폼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만들고 즐기는 놀이 문화로도 정착하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 인기를 끈 챌린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온라인을 달군 챌린지 열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요즘에는 삐끼가 마라탕으로 예쁜 시월이다 보니 춤을 추다 보니까 한강 위에서 고양이가 걸어다니는 거 크게 화제가 된 삐끼삐끼 춤입니다. 프로야구 치어리더가 화장을 고치다 말고
삼진아웃송으로 불리는 반주곡이 나오자 화장품을 손에 쥔 채 무심하게 춤추는 모습이 짧은 영상으로 퍼진 건데 미국 치어리더들과 팝스타까지 따라하면서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올해 가장 유행했던 댄스로는 마라탕후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유튜버이자 아이돌 가수 서희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노래인데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총 쏘는 듯 재미난 동작으로 남녀노소 따라하는 인기 챌린지에 등극했습니다. 남의 챌린지만 하다 보니까 저만의 챌린지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되었어요. 하 이런 거 원래는 하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로 바꿨기도 하고 뭐 간단한 동작들을 제가 살짝 바꾸기도 했지만 그래도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얼어붙은 강물, 그 위를 조심조심 걸어가는 고양이. 3년 전 뉴스 보도가 뒤늦게 인기를 끌면서 음악의 안무까지 더딥혀진 댄스 챌린지뿐 아니라 온갖 패러디 영상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 춤으로 알려진 옴브리뉴 챌린지도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요새 유행하는 걸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 두들 댄스라고 합니다. 단순한 음악에 따라하기 쉬운 동작, 새로운 댄스 챌린지를 함께 하는 게 초중고생 사이에서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누구야 이거 알아? 하면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걔도 우와 나도 해볼래 하면서 같이 하게 되고 그냥 멋있고 약간 조금 그냥 유명한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도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특정한 행동이나 습관 등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고 따라하는 걸 뜻하는 챌린지. 그중에서도 댄스 챌린지는 하루에도 수십만 건씩 올라옵니다. 가수들이 신곡 홍보용으로 올리는 영상도 많지만 모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화제의 댄스 챌린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숏폼, 즉 짧은 영상에 알맞은 단순한 음악과 춤이라 따라하기 좋고 자극적인 것보다 귀엽고 친근한 콘텐츠, 깊은 의미보다 단순한 재미를 추구하는 콘텐츠라는 점입니다. 또 의도적으로 만들기보다 우연히 포착된 것, 의외의 재미를 지녔다는 것도 특성입니다. 아무래도 자극적인 콘텐츠가 너무 넘쳐나고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위험한 것들까지도 좀 영상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귀엽거나 작거나 나에게 어떤 유해함을 주지 않는 그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되지만 때로는 부모, 조부모와 함께 하기도 하면서 연령, 성별, 국경을 넘나든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잘 추든 못 추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문화가 자리 잡은 만큼 댄스 챌린지 열풍은 꽤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송일국 씨의 연기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깜짝 공개한 취미까지 모두 공개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 국민에게 친숙한 호칭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또 여전히 무대에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배우 송일국 씨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뮤지컬 얘기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뮤지컬 앤이라는 작품 네. 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작품이긴 한데 이번에 새롭게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트핏을 위해서 열심히 감량하고 있습니다. 살쪘을 때 일본 팬이 네. 저한테 한번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번역기를 돌린 모양이에요. 일국 씨 얼굴에 고기가 붙었어요. 고기 좀 빼세요. 아내가 주말마다 올라와서 들통으로 네. 야채습을 끓여줍니다. 주말에 이제 와서 아내가 또 확인하죠. 얼만큼 먹었나. 다른 건 안 먹었는지. 여기 주말 부부라고 하니까 처음에 오해들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검색어에 네, 이혼했다, 네, 뭐 별거 따로 한다, 있다. 막. 네. 잘 지내고 계시다는 거. 그 공연 영상 네. 바로 실시간으로 네, 네. 유튜브로 나갔거든요. 네, 네. 근데 아내가 지금 지방에 있는데 네. 마침 지방에서 그걸 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네. 많이 늘었네. 그러고. 네.
그 전에는 노래라고 아는 게 애국가하고 독립군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장가를 부를 줄 몰라가지고 애들 자장가가 독립군가였을 정도로 노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력해서 사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투모로우. 저는 제 곡 중에 좋아하는 건 NYC. 이 공존하지 불꽃이 지 않는 NYC.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못 만지는데 근처에 오면 재채기가 계속 나가지고 아이고. 저는 못 친해져요. 여자 아역 배우들 하시면서 또 딸 낳고 싶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네. 애니들이 뭐 해요 하고 막 질문도 많고 대답도 많고 그냥 공간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랑. 지금 진짜 너무 행복해. 아 진짜 행복해요. 네. 딸이 20명 생긴 것 같아요. 네. 아이 공연 1년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 뮤지컬 이후에도 또 어떤 작품으로 활동하고 싶으신지 계획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아이 새 키우려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닙니다. 배우님의 사극 연기 같은 거 다시 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극이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요즘 제작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타깝고 좀 한번 제대로 된 악역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왜냐면 워낙 이 선한 이미지, 네, 막 네, 아빠 막 그런 게 있어서 많이 혼돈의식에 보내서 사실 저 같은 아들 낳을까봐 저는 아들 낳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만세. 사춘기도 사실 이제는 올 때가 됐고요. 이미 초등학생, 왔죠. 중학생이면 말 안 들어요. 민국이 키가 6학년인데 벌써 177이고요. 네. 발이 저보다 더 커요. 제가 285인데. 네네. 자기 6학년 때보다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삼둥이 아빠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그게 사실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일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피해갈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아빠들 육아에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꿨잖아요. 되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덩치하고 안 어울리게 그리고 막 스티커 모으는 거 좋아하고. 아 진짜요? 뭐 어떤 스티커 집에 모으세요? 박스로 한 3개 있어요. 저 대본에도 보면 다 이렇게 막 스티커 붙어 있고 막 이러세요. 대본 꾸미기, 대꾸 매니아.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할 애니 많이들 보러 와 주십시오. 그리고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작가 탑5인데요. 지난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뿐 아니라 몇 년 사이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해외 문학상 수상 작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5위는 중국에서 과학 문학상을 수상한 김초엽 작가입니다. 첫 번째 책으로 인터넷 서점 올해의 책 선정, 이후에도 출간만 했다 하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김초엽 작가. 특히 젊은 세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한국과학문학상으로 데뷔 후 꾸준히 신선한 소재의 소설을 선보였습니다. 포항공대 석사 출신 과학도라 그런 걸까요? 현실에 기반을 둔 상상력이 몰입감을 더해주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권위 있는 양대 과학문학상을 수상하는 기록도 세웠죠. 과학도 출신 김초엽 작가의 상상력이 또 어디까지 닿을지 다음 작품도 기대됩니다. 4위는 일본 서점 대상을 받은 김영하 작가입니다. 저는 인간다움은 결국 자기와 다른 존재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작별인사 등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김영하 작가는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섰는데요. 연쇄살인범의 치매에 걸렸는데 딸이 약혼자를 데려오고 그 약혼자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알게 된다.
독특한 설정의 살인자의 기억법으로 제4회 일본 번역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같은 책으로 독일 독립출판사 문학상도 받았는데요. 살인자의 기억법은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김영하 작가는 이상 문학상 등 한국에 권위 있는 문학상을 휩쓸기도 했지만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한국 작가 중 한 명인데요. 2001년부터 20년 동안 한강, 황석영 작가에 이어 외국에서 가장 많은 책이 출간된 한국 작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해외에서 좋은 소식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는 되뇌곤 했다. 3위는 스웨덴 문학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 그림책 작가죠.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는 차례그로 캐릭터를 빚는 수공예 방식으로 입체적인 그림책을 선보여 왔는데요. 그동안 책을 사랑해주신 독자분들께,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내며 한국 최초 아동문학계의 노벨문학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았습니다. 6번을 해서 끊었어요, 일단. 뭔가를 준다는 것 같아서 일단 땡큐 그랬죠. 6억이 조금 넘어. 그림책 알사탕이 이탈리아 대표 아동문학상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해외 수상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어를 뛰어넘은 상상력이 또 어떤 책으로 세계의 독자들과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어지는 2위는 프랑스 문학상을 수상한 황석영 작가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처럼 나를 끌고 왔다. 한국 문단의 거목 황석영 작가는 해질 무렵으로 프랑스의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부커상 최종 후보에도 오르며 기대감을 높였죠. 철도원 3대는 제 영등포의 유년 시절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간만에 쓰면서 제가 즐거웠던 작품입니다. 황석영 작가는 등단 이후 60년 넘게 대하소설 장길산, 오래된 정원, 바리대기 등을 발표하며 다양한 주제의식을 담아냈는데요. 연륜만큼 깊어지는 거장의 다음 작품이 또 어떤 세계로 우리를 데려갈지 기다려집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작가 대망의 1위! 모두 짐작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입니다. Order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국 문학계의 오랜 염원이던 노벨 문학상 2024년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선정됐죠. 스웨덴 할리모는 그녀의 글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몇 년 새에 눈에 띄게 늘어난 30여 건의 해외 문학상 수상작 중 한강 작가는 무려 6건의 수상을 기록했는데요. 2016년 채식주의자의 부커상을 시작으로 세계 문단의 주목을 한 번에 받았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속에 들어있는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에 온 국민이 기뻐하며 곳곳에서 한강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일 작가 기준 최단 기간 100만 부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 작가의 책들이 한국 문학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가 만나 풍성한 볼거리를 더하는 축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역사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지역의 명소도 방문하는 즐거운 축제의 시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 you down, baby.
시간은 금이니까 바빠 너에게 뛰는 심장이 main topic I can't solve a problem 그게 나답지 Time together 녹지 않는 나의 ice cream 가끔 너를 할까봐 겁나 그날이 오면 난 이룬 게 뭘까 yeah. Fame on the love 되게 많아 Only last one 내가 바라는 사랑에 맞는 paradise